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재건축 모형까지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있죠. 철거 비용의 논점이고 94페이지 보세요. 94페이지 위에 보면 철거 비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철거 비용을 딱 하면, 철거 비용이 나왔다 하면 이 철거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의 논점인데요. 첫 번째가 건물이 있는 토지 있죠. 내가 토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건물이 딸려온 거 있죠. 요거를 없애기 위한 거는 생각해보면 내가 토지를 취득하려 했는데 곁다리로 딸려온 거니까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토지 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재건축은요, 다시 짓는 거는요 비용 처리한다. 되겠습니까? 재건축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재건축이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거. 재건축 모형의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했는데 곁다리로 딸려온 건물을 부수기 위한 철거 비용은요 원가의 가산, 토지 원가의 가산. 두 개만 정확하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모형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되어 있네요. 그 출제가 세무 2급은요 여기 더 잘 돼요, 솔직히. 세무 2급은 여기 요새 최근에 많이 되고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만약에 출제 둘 중에 한다면 이쪽이 더,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뭘 내겠습니까? 물론 이건 낼 수 있지만 이쪽에 좀 낼 것 같고요. 그리고는 뭐 자본적 지출 있죠,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이다 어쩌고 뭐 기본적인 붕괴 이 정도가 많이 나와요. 그게 뭐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몇 개 더 있으니까 좀 새겨봅니다. 자, 94페이지에 보면요, 자가건설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거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할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무상취득, 현물투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두 가지는 같이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교환취득이 있네요. 교환취득하고 뒤쪽에 국가정부보조금하고 끝에 차입원가 이렇게 하면 다 모형이 끝났네요. 그러면 뭐 다 했어요. 뭐. 감가상각비 간단히, 뭐 재고면 간단히, 뭐 어렵지 않고, 손상이라는 개념 딱 하면 유형자산이 끝나면, 그러면 거기 뭐 자산들이 다 보이는데요. 유형만 다 하면 자산은 다 끝났어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뭐 사채 조금 있습니다. 세무 2급에서 뭐 굉장히 심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채를 조금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본에 대해서 있죠.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쪽에 조금 더 기술을 맞춰야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상취득 현물투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상취득. 자, 무상취득 모형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산을 공짜로 공짜로 무상, 돈 안 주고 취득할 때 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상취득일 경우에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는 제공받는 있죠.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해서 있죠. 공정가치에서 원가를,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공정가치, 그죠? 제공받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해서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공정가치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그 공정가치가 지워버렸는데, 아까 전에 건물 있죠? 건물은 4억, 토지는 8억. 이렇게 아까 전에 공정가치라고 하면 이런 건물을 받았다면 이렇게 공정가치에 의해서 측정을 딱 하고, 여기에 뭘 적느냐면 공짜로 받았으면요, 자산 수정이익 이렇게 해서 12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면 자산 수정이익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용어를 좀 아실 때요. 수정이란 말이 뭘까요? 수정이란 말. 정여는 뭘까요? 정여는 살아있는 자가 다른 자한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걸 정여라며 정여. 근데 정여했다는 건 공짜로 줬다는 말이고, 받은 자는 정여를 받은 게 아니고 수정받았다 합니다. 정여를 받았다 해서 수정.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공짜로 받았다는 개념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했다면 자산 수정이익 이렇게, 그죠?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같이 논하는 거 채무 면제, 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죠, 그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채무를 면제받는 거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어려우면 채권자들이, 배째라면 채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얘를 살려 죽여, 살릴까 말까를 채권자 회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살려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일부를 보전받는 게 더 나을 건지, 이러면 싹수가 노래, 있는 재산이라도 다, 그죠? 잡아째가지고 다 나눠붙이고 그냥 땡칠래, 하여튼 그게 청산이고요. 살릴 것 같으면 일단은 경생을 도모하려면 뭔가 좀 가볍게 좀 뭔가 채권을 좀 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정관리는 경영자를 바꾸는 거고, 화해는요, 경영자를 안 바꾼 채로 있죠, 경생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채권자 회의에서는요, 이 회사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기의 채권을 일률적으로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그럼 내가 한 2천만, 3천만 원 줄 거 있는데 저쪽 채권자에 의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배째라 하니까 저쪽에 모여가지고 나를 살려주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천만 원, 3천 중에서 1,000원 안 받을게, 2천만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뭡니까? 3천을 갚아야 되는데 2천만 갚아도 되니까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죠? 모든 채권자한테 돈을 벌었습니다. 2천만 원 벌어가지고 이거 갚았다 가정할게요. 갚았다, 3천만 원 갚았다. 그때 예상 매입금 3천만 원 이렇게 갚았고 있죠. 여기에 현금은 2천만 원 줬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럼 채무를 면제받았죠, 그죠? 그러면 그건 수익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채무 면제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수중이, 채무를 면제받았다면요, 채무 면제액.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현물 출자가 되겠습니다. 현물 출자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회사가 있으면요, 여기 주주가 있죠, 그죠? 일반적으로 현금을 출자하고, 너가 출자한, 그죠?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모형이 일반적인 있죠, 자본 조달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은 출자받았고, 정자했다는 말은 출자받았으면 피드백이 뭐다?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법에서는요, 현금 출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현금 출자 플러스 뭡니까? 현금 출자도 되지만 현물 출자까지 있죠. 현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토지랄지 건물 같은 거를 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현물 출자까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자받은 입장, 현물 출자 받았으면 여기서 뭐 현물을 건물이라 할까요? 그죠? 건물이라 하면 그럼 건물을 받았다. 그럼 여기 회사 입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현물 출자에 따른 있죠, 내가 지금 출자로 받은 건물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한 원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회계 기준에서는요, 이 현물 출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 둘 중에 명확한 것. 둘 중에 명확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클리어한 거, 클리어한 거, 명확한 거. 이 둘 중에 클리어한 건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하고 현물의 공정가치랑 내가 발행한
주식의 공정 가치 중에서 더 명확한 것을, 그죠? 더 명확한 것을, 둘 중에 명확한 것을, 둘 중에 명확한 것, 이 둘 중에 더 명확한 것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보면 내가 받은 현물의 공정가치하고 주식의 공정가치, 근데 상장기업이라면 주식의 공정가치가 매일매일 시세가 거래되니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내가 현물보다는 이쪽에 주식의 공정가치가 더 확실하다면 이쪽에 잡아라 이 말이고요. 물론 얘하고 바꿀 때 있죠. 등가 교환이죠, 그죠? 비슷한 가액으로 교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전혀 엉뚱한 금액이 아닐 거니까. 근데 이제 비중소기업이 아니 상장기업이 아니면 비상장 주식의 공정가치가 없죠, 그죠? 평가해봐야 되고 매일 시세가 없으니까 대부분 어디로? 그죠? 현물의 공정가치가 더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규모랄지 이런 거에 따라 이게 조금 있죠. 더 확실한 걸 잡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출자, 현물 출자도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이거 건물은 4억, 토지는 8억이다 하면 이게 뭐냐면 바로 4번금 12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죠. 그죠? 주식을 발행했으면 4번금이 나오죠. 액면 발행했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본할 때 있죠. 세무이급할 때 자본할 때 이걸 조금 더 어려운 경우를 하나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플러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유형자산에서는 이쪽이 아니고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겁니까? 원가, 그죠? 이쪽 어떻게 잡느냐, 이쪽 어떻게 잡느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물 추적까지 했네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남아 있는 주제 좀 해보겠습니다.